자, 지금부터 화면상에 떠 있는 스프로킷이라는 부품에 대해서 CAD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프로킷이라고 하는 부품은 보통 우리 체인이라고도 많이 표현하고요. 어디서 쓰이는 부분이냐면은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 체인 쪽에 들어가는 부품입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 체인 쪽에 들어가는 이 형상을 지금부터 CAD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현재 도면상에는 화면상에 떠 있는 치수들에는 그죠? 도면에는 치수가 이렇게 숨겨져 있거든요. 치수가 숨겨진 이유는 우리가 기존에 했던 KS 규격집이죠. 그 규격집을 이용을 해서 각종 데이터를 어떻게 찾아 나가는지에 대한 방법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스프로킷을 그리려면은 가장 기준이 되는 게 이 값입니다. 그래서 호칭 번호, 스프로킷에 대한 호칭 번호와 그리고 스프로킷에 대한 인수, 이 두 가지 형상만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면 여기 가려져 있는 형상들에 대한 치수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 같이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기준해서 각각의 치수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고요. 그렇게 찾아진 치수들에 대해서 스프로킷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방법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작업하실 때 미리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A4 용지나 이면지에 이러한 형상을 먼저 손으로 대충 그리고요. 손으로 그린 다음에 우리가 KS 규격집에 나오는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일일이 찾아서 여기에 가려져 있는 부분들에다가 치수를 먼저 다 기입을 해주면은 그렇게 기입된 치수가 바로 여러분들만의 하나의 모범 답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러한 치수를 먼저 찾아주고 찾아진 치수를 기반으로 해서 CAD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기존에 했던 KS 규격집, 자, 규격집을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격집이 이렇게 일단 활성화되어 있으면 오늘 우리가 작업할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스프로킷에 관련되는 부분이니까는 39번이네요. 그래서 39번이라는 스프로킷 부분을 열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9페이지가 아니고 39번이죠. 이렇게 쭉 내려가서 39번에 해당되는 체인 스프로킷에 관련되는 데이터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프로킷에 대한 체인 부분이 이렇게 나타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화면상에 보이는 것처럼 일단은 이 부분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치수를 여러분들이 일일이 찾아서 메모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찾아주는 부분에 대한 호칭 번호, 자, 호칭 번호를 먼저 확인해 볼게요. 조금 전에 호칭 번호가 몇 번이었습니까? 그렇죠. 주어진 도면에서 호칭 번호는 40번입니다. 그래서 이 규격집을 기준으로 해서 40번에 해당되는 이 값들을 우리는 40번이면 이 값이지 않습니까? 호칭 번호 40번이라는 이 값을 이용을 해서 각각의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한 치수를 일일이 다 메모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자, 첫 번째 나오는 G값. 자, G값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죠. 여기에 G값이라는 부분은 1.6입니다. 요거 이 값을 여러분들이 따로 메모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H값인가요? 그죠? 예, 첫 번째 나오는 G값. 자, G값은 여기에 G값으로 여러분들이 따로 메모를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H값입니다. 자, H값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H값을 기반으로 해서 값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 RC. 자, RC라 그래서 못따기 반지름이죠. 못따기 반지름 값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값입니다. 그래서 못따기 반지름 값. 자, 지금은 못따기 반지름 값이 13.5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5라는 값도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그 값을
여러분들이 따로 메모를 하시면 되고요. 자, 네 번째 나오는 부분이 RF 값이지 않습니까? RF 값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라운드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라운드와 관련되는 필렛 값이 0.5로 나와 있으니까 이 0.5라는 값도 여러분들이 같이 값을 찾아서 나중에 오토캐드로 작업하실 때 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작업은 이제 인압이 t라는 값인데, 자, t라는 값이지 않습니까? 자, t라는 값인데 지금은 우리가 만들어주는 이 t라는 값은 인수가 하나짜리입니다. 그래서 단열 부분만 보시면 되는데 단열 부분에 일단 t 값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7.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우리가 7.2라는 값으로 알 수가 있고요. 자, 옆으로 쭉 가서 이제 우리가 또 볼 부분은 바로 피치 값이거든요. 자, 지금 여기서는 따로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이 피치라는 값도 여러분들이 따로 메모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치라는 값도 따로 메모를 하시고요. 그리고 롤러 반경입니다. 롤러 반경이라는 이 값도 롤러 반경이라는 7.95라는 값도 여러분들이 따로 메모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피치 값은 12.7, 롤러 반경은 9.75.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따로 이렇게 이면지에다가 메모를 해주시면은 자, 이제 이 값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전에 봤던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요거를 제가 일단은 그저 간략하게 좀 체크를 이렇게 화면 캡처를 먼저 해 놓고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봤던 도면이었죠. 자, 처음에 여러분들이 봤던 도면. 자, 이 도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각각의 값들을 적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자, 먼저 이렇게 볼까요? 자, 요거를 좀 화면을 좀 일단은 그러면은 제가 필요한 부분들 다 이렇게 좀 적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나와 있는 t 값은 아까 보신 것처럼 7.2였죠. 자, 이 값은 7.2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값은 1.6으로 우리가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h 값은 아까 얼마였냐면은 6.4라는 값으로 메모를 했었고요. 그리고 반지름 값은 얼마였냐면은 13.5로 메모를 했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자, 이 부분. 자, 요거는 이따가 같이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 자, 이 값이 바로 이제 여기입니다. 얘가 바로 피치라는 값이기 때문에 이 값이 바로 12.7이라는 부분이 될 거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원. 자, 이 원이 바로 롤러 반경 값입니다. 그래서 이 값이 바로 7.95가 된다 라고 우리는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호칭은 아까 40번이었죠. 호칭은 40번이었고요. 원주 피치는 조금 전에 보셨던 피치 값이니까는 여기에 12.7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롤러 반경 값은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거 롤러 반경 7.95이기 때문에 여기에 7.95라는 값이 이 부분에 적용이 될 거고요. 자, 이 부분은 바로 7.95가 됩니다. 그리고 입수. 자, 입수는 바로 눈에 보이는 것처럼 입수는 17개가 되고 그리고 치형. 자, 치형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U형이라고 일단은 같이 볼게요. 자, 치형은 U형입니다. 그리고 피치 원경은 자, 피치 원경은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피치원 지름을 나타내는 건데 이 피치원 지름을 나타내는 구하는 공식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아무튼 요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빈 부분에다가 다 메모를 하셨다라고 보시고요. 자, 그러면 피치원 지름과 나머지 바깥지름 그리고 입부리원 지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 KS 규격집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시면 피치원 지름을 구하는 공식, 바깥지름 구하는 공식, 입부리원 구하는 공식 이렇게 각각의 구하는 공식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식에다가 대입을 하시면서
피치 원지름, 바깥지름, 입부리 원지름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미 이 값들에 대한 그 결과치를 이 값들에 대한 결과치는 바로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굳이 여러분들이 일일이 계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우리 조금 전에 호칭 번호가 몇 번이었습니까? 자, 호칭 번호가 40번이었죠. 자, 여기 호칭 번호 40번에 있수가 17개일 때, 있수가 17개일 때, 자, 보시면은 피치 원지름, 바깥지름, 입부리 원지름 해서 이렇게 이미 값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들도 여러분들이 따로 메모를 하신 다음에 이 값에 의해 가지고 지금부터 모델링 작업을 진행을 할 거거든요.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떻게 되는 값입니까? 얘네들이 이루어지는 값을 보면은 일단 우리가 스프로킷을 그린다 그러면은 그죠? 요렇게 자 스프로킷을 그린다 그러면 일단 제가 한열로 그림을 그리면 지금처럼 이런 모양의 스프로킷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렇게 생겼고 뭐 이렇게 생겼겠죠, 그죠? 이렇게 생겼겠죠. 그러면은 먼저 제일 바깥쪽 자 스프로킷이 이루고 있는 제일 바깥쪽에 대한 우리 바깥지름 자 제일 바깥쪽 반지름 값이 얼마냐면은 17일 때 바깥지름이 76입니다. 그러면은 얘는 바깥지름은 지름이 76이 되고요. 그리고 중간에 분명히 피치1 지름이 있을 거니까 이 피치1 지름에 대한 지름값은 자 피치1 지름값은 여기 나온 것처럼 69.12가 됩니다. 자 피치1 지름은 69.12가 되고요. 그리고 바닥 쪽에 있는 입부리 원지름 바닥 쪽에 있는 입부리 원지름은 여기 나온 것처럼 61.17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죠. 자, 이렇게 값들을 일단은 구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그래서 바깥지름, 피치원지름, 입부리원지름까지 우리는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한번 확인했고,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와서 자, 이제 여러분들이 또 보실 게 뭐냐면 자, 실질적으로 RC 자, RC라는 부분에 대해서 RC 부분이 13.5입니다. 그런데 여기 G라는 값이랑 H라는 값 그리고 RC라는 값을 이용을 해서 이 부분에 홀을 그릴 수 있거든요. 다시 볼까요?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표현한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호가 그려집니다.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 호가 그려지는데 이 호를 그릴 때는 여기 RC라는 값이랑 G라는 값이랑 H라는 값 이 세 개 중에 두 가지만 만족하면은 이 호를 그릴 수가 있거든요. 즉 정확하게 이 값을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죠? 그냥 약 그리고 못따기 값도 약 그리고 반지름 값도 최소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값이 아니고 대충 대략적으로 이런 이 근사치에 있는 값이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호를 그릴 때는 h라는 값과 rc라는 값만 이용을 할 거고 g라는 값은 일단은 제가 그냥 h값과 rc라는 값에 의해서 g라는 값을 자동으로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g라는 값은 1.6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거를 감안해서 지금부터 한번 CAD로 모델링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AD 준비가 다 되셨다 그러면 이제부터 CAD 작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CAD를 먼저 실행을 하고요. 자, 우리가 CAD 작업을 할 때 가장 먼저 작업을 할 부분은 먼저 선 그리는 거죠. L하고 엔터 첫 번째 점 찍고 그리고 F8번 키를 이용을 해서 자, F8번 키 이용해서 이렇게 수평선을 먼저 작업을 합니다. F8번 키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수평선 작업을 먼저 해주고요. 그리고 F8번 키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수직선 작업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수평선과 수직선이 만들어지면 이제 이 수평선이죠.
이 수평선을 이용을 해서 위쪽 방향으로 제가 간격 띄우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바깥지름이 얼마였냐면 우리가 잡아주는 형상의 바깥지름 값이 얼마냐면은 얼마였죠? 예, 호칭 번호가 17일 때 바깥지름은 76이 됩니다. 그래서 76만큼만 간격 띄우기를 하겠습니다. 간격 띄우기 5하고 엔터. 우리가 잡아줄 부분은 76에 나누기 2가 됩니까? 그래서 수평 기준선을 위로, 수평 기준선을 아래쪽으로 간격 띄우기를 했고요. 자, 다시 간격 띄우기 하는데 이번에는 피치원 지름. 자, 피치원 지름이 69.12가 됩니다. 자, 69.12라는 값인데 참고로 이 69점이 나오게 되면 점이 나오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간격 띄우기에서 사칙 연산값이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실제로 우리는 69.12에다가 나누기 2를 하게 되는 값이 필요한데 저는 여기에 곱하기 100입니까? 그래서 1612 나누기 200을 하게 되면은 어차피 결과는 같겠죠. 예, 69.12에 곱하기 100 하게 되면은 6912 그리고 나누기 2에다가 100을 했으니까 200 하게 되면은 어차피 결과치는 맞을 겁니다. 그래서 6912 나누기 2라는 값으로 간격 띄우기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912 나누기 200 이라는 값만큼 수평선을 위로 간격 띄우고 수평선을 아래쪽으로 간격 띄웠고요. 엔터 쳐서 다시 값을 보는데 이번에는 입부리원 지름이 6117입니까? 그래서 6117에다가 나누기 200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61점인데 곱하기 100 했고 여기도 곱하기 100을 해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6117 나누기 200만큼만 간격 띄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수평선을 위로 간격 띄웠고 수평선을 아래쪽으로 간격 띄워서 이렇게 먼저 피치원 지름, 바깥지름 부분에 대한 간격 띄우기를 쭉 적용을 했고요. 자, 이제 여기 수직선입니까? 이 수직선을 양쪽으로 간격 띄울 건데 자, 우리가 잡았던 값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t라는 값은 얼마였죠? t라는 값은 7.2입니다. 자, 7.2만큼 간격을 먼저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하고 엔터 7.2에 나누기 2니까 여기서는 72 나누기 20 하면 되나요? 해가지고 이 선을 이쪽으로, 이 선을 이쪽으로 해서 간격을 이렇게 띄웠고요. 자, 간격 띄운 다음에 이번에는 h값. 자, 이제 h값을 봐야겠네요. 자, h값이 얼마냐면은 6.4입니다. 그래서 위의 선부터 6.4만큼 아래쪽으로 간격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간격 띄우기 6.4만큼 이 선을 아래쪽으로 6.4만큼 띄우면 자, 여기에 선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이렇게 큰 원을 그릴 겁니다. 자, 그럼 이 원에 대한 아까 반지름이 얼마였냐면 이 반지름이 13.5였거든요. 그러면은 이 선에 접하는 13.5짜리 원을 그리려면 어떻게 하냐? 그죠? 이 선을 이쪽으로 13.5만큼 간격을 띄워놓고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원을 그리면은 반지름 13.5짜리 원을 작업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격 띄우기 5하고 엔터에서 어떻게 13.5만큼 이 선을 이렇게 간격을 띄웠고요. 간격을 띄운 다음에 원 그릴 겁니다.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원을 딱 그려주면 자, 치수 한번 찍어 볼까요? 자, 반지름 치수를 찍어 보면 이 원의 반지름은 13.5가 되고요. 그리고 선형에서 얘부터 얘까지 높이는 6.4가 되죠. 그럼 실제로 우리가 보는 부분 어떻게? 이 점부터 이 점까지는 원래 1.6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1.61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약이라는 값이 그 값이라는 부분이었죠. 아무튼 이제 필요 없는 거는 좀 지우고요. 요렇게 지우고 이제 얘도 필요 없겠죠. 요것도 지운 다음에 이제 트림으로 그리고 이 선도 필요 없네요. 이 선도 필요가 없는 선이고요. 이제 트림 TR 엔터 한 번 더 엔터해서 우리가 원하는 구간은 바로 이 구간입니다. 이렇게 구간을 잡았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지워버리고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호가 반대쪽으로 대칭 복사를 하겠습니다. MI 미러 하는데 이 선을 선택하고 엔터, 대칭선에 대한 첫 번째 점과 대칭선에 대한 두 번째 점을 찍고 마지막에 엔터 누르면 이렇게 스프로킷에 대한 윗부분 형상이 완성되었습니다.